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11월 15일 12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주차 출석과제는 이 문제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이 출석과제물은 우리 11월 19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11월 18일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2,500만 원에 납품을 하고,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자, 국내 거래지만,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영세율 고려가 적용된다.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합니다. 자, 대금 중 1,000만 원은 자, 동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네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이지만 부가가치세가 달라붙지 않는 영세율 거래라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그 수업 시작을 할 때 그 여름 감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조금 어눌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랄게요. 자, 재량평가 26일까지입니다. 자, 요거 한 이제 2주 정도, 2주 조금 안 되게 남았는 것 같은데, 요거 주제 잘 확인해가지고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자, 충분히 우리 리포트에다가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제 매입세액의 계산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간단한 주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매입세액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자,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 징수당한, 그죠?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자,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매출을 발생을 시킨다면 매출세액이 나오고요. 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매입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나면 이익이 되는 거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따라서 매입세액이 그만큼 자, 매입세액이 그만큼 있다면 당연히 납부세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이 나중에 어떤 그 가세기간 종료일 좀 가까이 오게 되면 그렇게 매입세액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맞았죠? 자, 이 매출세액은 우리가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은 거래 징수 당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수취해야 되는 대상인 거고, 이 거래 징수 당한 거는 지급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매입세액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매출세액의 계산 구조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매출세액의 계산 구조는 몇 페이지였지? 가스 표준의 계산이니까 아이고, 이 표를 제가 안 넣어놓고 설명으로 한 것 같네요. 자, 이 매입세액은 자, 요 양식이 우리 부가치세 신고서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선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입을 하면서 받는 그 수단이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면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다가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자, 가령 우리 실제로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신고서는 우리 KLF 프로그램에서 여기 부가가치 탭 여기 있죠. 네,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 있죠. 예, 이 메뉴를 열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자, 이 매입세액은 지금 여기 이 매입세액을 확대하게 되면 요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자,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반 매입분과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자, 일반 매입과 일반 매입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 자,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이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정자산에다가 여기다가 금액을 카운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일반 매입은 고정자산 매입 이외의 모든 세금 계산서 수취분입니다. 아셨죠? 자,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의미하는 거고 일반 매입은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거래 중에서 모든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일반 매입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가령 차량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뭐 이렇게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매입세액은 100만 원이다, 그죠? 우리 뭐 트럭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세금 계산 수취분이 뭐 2천만 원 있다. 그러면 세액도 200만 원 되겠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여기 12번 코드 요거예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요거는 우리가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거든요. 자,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자,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했던 매입세액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이번 확정신고 시에 반영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자, 이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 프로그램상에 우측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안 되면 우측을 보세요. 그러면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번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이잖아요. 여기 12번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세금 계산서 받았는 게 뭐 1,500만 원이다. 요거를 누락했다. 자, 그리고 뭐 그 밖에 신용카드 세액 공제, 그리고 뭐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누락했다.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여기 12번에다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 그 밖에 매입세액은 또 요 밑에서 또 입력을 또 해야 됩니다. 네, 요 밑에서 입력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이 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보자. 여기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의제 매입세액도 여기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39번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업 목적상으로는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
여기 보면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제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하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라는 제도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당했는데 이제 판매자가 깜빡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관할 세무서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여기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요. 여기 번호를 따라가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그리고 요거 현금 영수증 포함입니다. 요거는요. 현금 영수증 포함이에요. 자, 그리고 의제 매입세,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 그리고 가세 사업 전환 매입세, 재고 매입세. 요거는 뭐 간이 가세자가 일반 가세자가 되고 일반 가세자가 간이 가세자가 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변제 대손세액. 자, 이 변제 대손세액은 우리가 매출하는 입장에서 돈을 못 받아서 돈이 떼었을 때 대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자, 그때는 요 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돈을 갚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변제 대손세액으로 넣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가세표 및 매출세액 여기 8번 대손세액 가감에서 대손되었을 때 차감해주고 대손 처리하였는데 해소가 되었다면 다시 가산해주고 자, 우리가 매입자 쪽에서 이제 우리가 대손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우리 매출자가 대손세액 공제로 차감할 때 자, 우리는 공제받지 이거 변제 대손세액으로 해가지고 매입세액을 차감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변제를 하고 나면 다시 매입세 공제 금액을 증가시키고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원칙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아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곧 뒤에서 공부를 할 거지만요. 매입세에 불공제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접대비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접대비는 매입세의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가져 한번 와볼게요. 자, 어떤 접대비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하였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선물 세트는 자, 공급가액이 10,000원, 부가세에 1,000원, 총 11,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두 번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다면 10번 난과 16번 난에
동시에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하게 되면 입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일반 점도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다면요. 여기 일반 매입분에다가 이렇게 10,000원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거를 다 지워 볼게요. 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오른쪽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차감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0으로 나와 있다. 그죠? 위에서 공제받는 것처럼 하고 다시 밑에서 빼주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번이 0입니다. 0. 아셨죠? 만약에 지우게 되면 매입세액이 1,000원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접대비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것처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반드시 이 10번 또는 11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자, 11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16번 난또 동시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수취를 했다.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이렇게 10,000원을 입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건 공란으로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대전제예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그때 네, 16번 항목에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게 공제받지 못하세 요거 이야기를 해준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액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여기 별 표시를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자, 1 또는 2, 그죠? 요거. 자, 요거.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6번 여기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매입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매입세액은 언제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자, 법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자, 그러니까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용한 시점에 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공급받는 날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용한 시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제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 수취분입니다. 자, 정규 증빙서를 받았을 때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요 등이 현금 영수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이런 매입세액은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위의 내용 원칙을 알고 요 밑에 4절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은요 아래 사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매입세액. 자,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죠? 네. 요 밑에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거. 개인적으로 받은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받은 거는 불공제 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무관 지출로요. 그죠? 이건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또는 공급받은 또는 수입한 제하의 매입세 요거를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보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 점포와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이런 신용카드 매출 점표나 또는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요. 여기 보이면 서식 있죠. 이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5년간 보관을 하고, 그리고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와 현금 영수증은요, 이러한 사업자들한테 받은 거는 안 돼요. 자, 첫 번째, 면세 사업자. 왜냐하면 부담한 매입세 공제가 없잖아요. 그죠? 자, 간이가세자. 자, 이 간이가세자는 이번에 규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4,800만 원 이상 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적법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이가세자 중에서 4,800만 원 미만인 자가 발급한 것은 우리가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이가세자 체크해 놓고요. 나중에는 프로그램에서 걸러줍니다.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이런 것들은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사업자가 발급한 것, 이것도 공제가 안 됩니다. 이것도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공부했었죠? 우리 세금 계산서 이쪽에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요거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들 있잖아요. 요쪽 친구들이 발행한 거는 안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든 신용카드 매출 점표든. 근데 요런 친구들이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할 때는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이러한 친구들이 간이가세자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4,800만 원 미만인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요까지 이제 매입세 공제 대상을 살펴봤고요. 자, 제일 중요한 매입세 불공제 사유입니다. 매입세 불공제 사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금 계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리 매입세액으로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장으로 본다면 미수치하거나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가 누락된 경우 그게 불분명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일부라든가 또는 전부가 누락이 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보지 않아서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그거는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수치가 아니고 조금 늦게 받은 거 있죠. 자, 늦게 받아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경우라면 가산세는 있습니다. 가산세. 지연 수치가 어떤 상태냐? 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일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만약에 우리가 1기 때 우리가 공급 시기였는데 2기 때까지 받으면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1기 때 못 받은 세금 계산서를
이기 때 받게 되면 지연 수치한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니까 어떻게 해요? 1월 25일. 1기 누락분은 1월 25일까지, 2기 누락분은 7월 25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 지나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매입체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물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위에는 세금 계산서 미수치나 불분명이고요. 아래에는 세금 계산서 중에 어떤 거요? 합계표입니다. 합계표. 네, 합계표예요. 자, 이 합계표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잘못된 경우라면 그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세금 계산서를 미수치하거나 또는 불분명할 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요 밑에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또는 정당한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받더라도 요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냥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자, 업무 무관 지출이죠. 사업장에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집에 사용할 컴퓨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세금 계산서를 사업장으로 받는다. 자,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입니다. 자, 우리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 불공제 사유로 완전히 못 박아놨는데요. 자, 우리 구입을 했을 때 우리 부가세 부담을 하거든요. 안 됩니다. 임차, 렌트 같은 거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넣고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임에다가 또는 그 원재료에다가 부가세가 달라붙는데요. 이런 부가세도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용 소형 승용차는 이런 자동차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아닌 게 있습니다. 아닌 게. 첫 번째는 1000cc 이하의 경차입니다. 네, 1000cc 이하면 경차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비용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라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있죠. 카니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합차 트럭 이거는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법률에서 이야기할 때 자, 비영업용, 자, 업무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용은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비영업용이나 그냥 업무용은요. 매입세 불가입니다. 아셨죠? 자, 영업용 자동차는 자, 택시,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 그리고 출동 차량, 요런 것들 있죠.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런 거는 영업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용 자동차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요.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단에 영업용 자동차 또는 비용업용 승용차가 아닌 것, 요것들을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실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접대비, 그리고 면세. 어차피
자, 접대비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 사업 관련, 그리고 토지. 토지도 그 뭐냐,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토지의 공급, 토지 임대, 건물의 공급, 건물의 임대. 그래서 원칙이 뭐 가세다, 원칙이 면세다,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토지의 공급 자체는 자,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토목공사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듭니다. 뭐 억 단위로 많은 돈이 들어요. 자, 이 토목공사 자체는 가세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가세 사업. 자, 그런데 토지주가 토지 소유주라고 할게. 예,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어떤 그 사용하기 위하여 자,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자, 부담한 매입세의 불공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셨죠? 네. 취득할 때도 여러 가지 어떤 세금도 달라붙고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대행 수수료에 달라붙는 부가치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지하고 관련된 거라면 싹 다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주겠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신고돔 서비스라는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런 신고돔 서비스 자료에 이런 토지와 관련된 건들이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주의해서 매입세액을 넣으라고 그렇게 정보를 또 제공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은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절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좀 했었다, 그죠? 너무 오래전이지만 공부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매입세액이 발생한 걸로 보아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 자, 요거는 우리가 중간에 어떤 그 면세 사업자가 껴있게 되면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한수 효과와 그 누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한수 효과와 누적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같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에 면세 사업자가 하나 껴있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한수 효과와 누적 효과 때문에 더 많은 부가치세를 부담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러한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낸 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 매입세액이란 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제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치세를 가세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서 배기분의 2등 상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은 유통단계 중간에 면세 사업자가 있어서 최종 소비자가 한수효과와 누적효과 때문에 한수효과와 누적효과 때문에 더 많은 부가치세를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거 봤죠. 어떤 A 사업자가 가세 사업자였고, 자, B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였고, 그리고 C 사업자가 가세 사업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D가 최종 소비자입니다. 최종 소비자. 자, 이 D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 이 C가 이 B로부터 매입세액을 못 받으니까 못 받은 것만큼 판매 가격에다가 올리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